어,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놈인지.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전상돈이고요. 이름보다는 닉네임이 훨씬 더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닉네임은 금송으로 했는데, 이 맨 처음에 금송으로 한 것을 바꾸려고 이름이 소나무 하면 금송하면 일본 소나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막 비슷하게 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금자 띄고 송자 아니면 금자 그다음에 점 송 아니면 금송 점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잘 알아보지 못하게 그래서 이거를 안 쓰면 또 그,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만약에 안 쓰면 또 다른 사람들이 저라고 이제 오해할 수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모 카페 운영자를 하다 보니까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는 회원수도 많고 워낙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대로 이제 현재까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카페, 밴드, 유튜브 이거를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쇼핑몰은 운영을 하다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제품들이 보통 아주 작은 거, 이중심 같은 거, 작은 거서부터 뭐 대각벌통, 뭐 한테통 이런 것들은 덩치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니까 묶음 배송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박스 단위가 아닌 분들도 있어요. 뭐 이제 소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다 보면 이게 품목 하나하나마다 배송비가 이제 선정이 돼야 되고 프로그램상 그러면 이제 그 배송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 다시 다 이제 전화하고 그러다 보면 2중 3중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다시 폐쇄한 상태고 조만간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해놓으면 이게 비용들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이제 한가할 때 11월 정도는 좀 한가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못하네요. 요즘 봐서는 12월 1월은 조금 한가겠죠. 그때 다시 구상을 해서 쇼핑몰을 이제 열을까 이제 하고 있고요. 저는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대학원 석사를 1990년도에 마쳤고요. 토종벌 기른 거는 80년대 초부터 길렀어요. 지금 한 40년 조금 넘었죠. 그때는 뭐 학교 다니고 아니면 이제 직장 다니고 하면서 뭐 주말에만 뭐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뭐 차가 있겠어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기다리고 뭐 이렇게 와서 이제 주말에만 주로 이제 관리하다가 뭐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이제 주말 같은 경우 이제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 이제 관리할 수도 없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때 실력들이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이제 초창기 한 10년은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뭐 굉장한 노하우도 아닌데 가르쳐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은 뭐 토종벌에 특히 토종벌에 대해서 거의 뭐 그냥 지켜보는 이제 수준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눈에 이제 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90년대부터 중간에 이제 군대 다녀온 게 있었고요. 저희 때가 29개월인가? 30개월. 그래서 대학교 뭐 2학년 마치고 하면 3개월 혜택, 그래서 26개월. 평창 대관령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미사일 부대. 현재는 육군에서 공군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근이긴 해도 한 2016년 요때부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한 2010년도부터 낭충병이 막 창궐해서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커니즘을 보면
토종벌은 항체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낭충병 치료제다 예방제다 계속 이제 선전하고, 아니면 뭐 카페나 밴드 뭐 밴드장 이런 데들도 아직 거의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물론 일시적으로는 치료나 예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낭충병 항바이러스 요 항체가 형성된 것을 아예 벌에 투입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그게 뭐 계속 항체를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를 보면 뭐야 그 저기 어릴 때 감염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런 맞잖아요. 그게 약하게 맞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반응을 해서 그런 뭐 바이러스라든가 뭐 이제 침투하면 그게 이겨낼 수 있게끔 항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겨내는 건데, 벌은 항체를 만들 수 없으니 벌 몸에 넣어주지 않으면 만들 수가, 뭐 계속 들어와서 싸워서 이제 바이러스하고 이제 항체하고 이제 싸우겠죠. 싸워서 힘이 안 들면, 아니면 이제 이게 만들지 못하니까 배설해 버립니다. 그러면 없어지면,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또 그 낭충병에 심하게 돼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알면 낭충병 치료제 예방제가 있다. 물론 아까 일시적으로는 그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예방 치료제는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그걸 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죠. 일시적인 거냐 영구적인 거냐, 이런 부분은 뭐 거기에 일단 현혹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염소는 기본적으로 표백제로 많이 사용하는 게 염소거든요. 그러니까 염소 가스 이거 가지고 치료한다고 하는데, 치료라기보다는 벌통안을 좀 쾌적하게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염소수 가지고 치료한다고 해서 제가 그 업체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메커니즘도 물어보고, 물론 이제 알겠죠? 이게 가능하냐? 항체를 못 만드는데. 자기들은 치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느 이제 모 밴드의 회원이나 밴드장이나 이런 애들이 어디서 말을 듣고 했는지 잘못 알고 한 거고요. 요 다음에 그 제놀루션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여기 이 업체에서 하는 게 저기 아까 낭충병 치료 예방제 일시적인 로로 치료할 수 있는 거, 요거는 개발을 했는데, 뭐 그 업체에 뭐 다른 부서라고 하는데, 이 업체가 이산화탄 소수 요거를 만든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만들어 개인적으로는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뭐 선전하거나 팔거나 뭐 이러는 적이 없어요. 이 업체에 다른 파트에서 이산화탄 소수를 개발했다 뭐 이렇게까지도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일방적으로만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아닌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톨비 1하고 2 까지 개발하고, 작년에 톨비 3를 이게 한번 만들 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이잖아요. 물론 연구기관도 아니고 봉장도 이제 몇 군데 준비를 또 해놔야 되고, 낭충병 바이러스 걸린 봉판이나 꿀장이나 이걸 구해서 실험 공군에 넣어야 되는데, 제 주력 봉장에는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낭충병 내성 또는 이제 저항력이 없는 벌들이다 보니까 소독 갈 때도 혹시나 모르니까 갈 때도 소독, 신발이나 옷 이런 것들도 허름하게 입고 가고, 거기서 이제 하여튼 처리하고 관찰하고 내려올 때는 조금 이제 차 끌고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고, 옷 신발 갈아입고 뭐 슬리퍼 이런 거 이제 갈아입고
태워버리고 또 사우나 가서 다 팍팍팍팍 닦고 또 차도 막 세척하고 그리고 주력 공장에 최소 하루나 이틀은 안 왔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그 햇볕에 노출되면 2시간 만이면 사멸된다고 하더라고요. 바이러스라는 게 약간 특징이 있는 게 추위에는 엄청 강해요. 영하 뭐 몇십 도에서 살아남는데 더위에는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햇볕 좀 강렬한 햇볕일 때 2시간만 쬐어주면 바이러스가 사멸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몰랐을 때는 아예 그냥 하루나 이틀, 그래서 불안했죠. 하루나 이틀 정도는 제 주력 공장에 안 오고. 이제 궁금하죠. 벌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름 같은 경우는 하여튼 도봉도 걱정도 되고, 말벌 올 시기, 9월달, 요때는 제가 없을 때 이제 피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걱정도 좀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2까지 개발하고 작년에 3를 했는데, 이게 1, 2 개발하면서 최소한 3, 4년씩 걸려요. 이게 검증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2는 제가 너무 좀 자신감을 가졌나 봐요. 뭐 다른 일단 몇 군데에서 이제 벌을 이제 구해서 오고 구해 와서 저희 톨비 1이나 2하고 각각 이제 교배시켜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얘들은 톨비 3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부터는 이제 톨비 3는 이제 분양을 안 하고 톨비 2, 톨비 1은 이제 단종됐고요. 톨비 2가 훨씬 1보다는 여러 면에서 많이 앞서가요. 그래서 톨비 2로만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토종벌 1년에 한 120개에서 150, 뭐 어떻게 보면 제 이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분양해드리는 편은 아닌데, 이게 뭐 그냥 막 분양해드릴 수는 있는데, 그 낭수병에 내성이 강한 벌들을 이제 분양하다 보면 요게 강한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학교나 연구기관에 요걸 딱 검사했을 때 낭수병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이거는 뭐 진단키도 있으니까요. 그거 말고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키트 요거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어렵대요. 그러다 보니까 육안으로만 하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르고, 제가 저기 위에 그 톨비 완투 개발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국에서 한 군데서 이제 벌을 이제 구해와서 이거랑도 교배시켜보고 저랑도 교배시켜보고 그래서 낭충병 바이러스 걸린 봉판이나 꿀장 뭐 이걸 구해서 넣어보고 요런 애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잘 관찰해보면 똑같은 토종벌 같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서해안 쪽에 있는 벌들은 되게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뭐 강원도 일부 지역은 뭐 약간 노란기가 있는 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항성벌, 나중에 저항성벌도 이제 그 이후에 13군인가 이제 분양받았는데 걔들은 이제 작고, 또 제 원래 벌 요거는 뭐 중간 형태고,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약간 이렇게 웃는 듯한 모습이고, 다리 굵기도 다 다르고요. 앉아 있을 때 하나 이럴 때 보면 날개 펴는 것도 모양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눈에 잘 익혀놨다가 아무래도 신앙들 교배가 되면 이게 혈통이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하고 미국 뭐 백인이나 흑인하고 결혼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한쪽으로 쏠릴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이 토종벌도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후세는 낭충병에 강한 애들도 나오고 강하지 않은 애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그 뭐 신랑 같은 경우는 교배 출방해서 교미산란 들어가는데까지 약 열흘 정도 잡고, 뭐 빠른 애들은 출방 기준입니다. 그러면 5일, 빠르면 5일인데 초기에는 알을 그렇게 왕성하게 낳지는 않습니다. 첫날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 이렇게 갖다가 두 번째 날은 약 배로 늘어요. 네 다섯 개. 이제 그 3일째는 뭐 한 열 몇 개, 이러다가 이제 뭐 2, 30개. 정상적으로 뭐 하루에 뭐 700개, 뭐 많게는 1000개 날려면 한참 걸려요. 그리고 한두 개 날 때는 찾기도 힘들고요. 그 많은 소비, 한쪽 면이 표준 사이즈 기준에 하면 약 3,8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뿔도 있고 막 이러다 보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뭐 찾는 방법도 나중에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되면 되어서 태어나는 시간까지는 또 21일 걸리잖아요. 21일. 그러면 이제 한 달입니다. 왕 만들어서 넣고 나서는.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고 보고, 또 제 아까 말씀드린 제 경험상 이건 낭축병에 좀 약하다 이런 애들은 있어요. 이제 뭐 구별하는 게 배 부분이라든가 여왕 확인해서 신체 검사해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아닌 애들을 이제 분양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낭축병에 걸리는 애들이 간혹 나와요. 처음에는 한 3% 4% 정도 나왔고, 작년에는 한 통인가 나왔어요. 한 통인가, 많은 분양한 것 중에.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분양 받아가시는 분들이 낭축병에 고생을 해서 이제 받아가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주변에 낭축병 바이러스가 있거나, 아니면 낭축병 걸린 벌통도 있고 제 벌통도 갖다 놓고 뭐 이러는 분들이기 때문에 낭축병에 감염이 돼도 견디는 애들, 요런 애들이 가기 때문에. 그랬고, 올해는 이제 톨비 3 요거는 좀 분양해드린 곳에서 좀 발생을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살아난 애들도 있지만, 제가 그 정도 나오는 거는 제 자체를 용납을 못해요. 사실 50% 정도만 나와도 요즘은 왕대 만들고 늘리는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커다란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최소한 그래도 90%는 넘어야, 초창기 이제 2016년 그때는 이제 내성벌이라고 해서 분양을 해드렸는데, 내성이라는 것도 그냥 뭐 일반 명사고, 벌도 명사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성벌을 사면 다른 데도 내성벌이라고 같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구별하려고 톨은 톨러런스 할 때, 아니면 톨게이트 할 때 B는 벌비자, B 해가지고, 낭축봉합병, 아니 짧게 낭축병이라고 부를게요. 너무 길어, 그것까지 하려면요. 여기에 강한 벌, 아니면 톨게이트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퍼져나가라 라고 해가지고 톨비, 이렇게 진 거고요. 이제 개발한 단계에 따라서 1이냐 2냐 이렇게 3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한 걸음 이제 뒤로 이제 물러났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해서 갈수록 분양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늦게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씩은 이제 분양을 이제 못 해드렸는데, 1년에 한 120건, 150건? 평균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나가지만, 주요 이제 나간 데들, 뭐 다 중요합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나간 것도. 근데 이제 이름 되면 이제 알만한 뭐 학교나 기관이나 이런 데 납품한 거 보면, 서울시 생태공원, 이게 몇 년도였더라?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그때
넘었나? 하여튼 뭐 그때 생태공원에서 이제 몇 통을 이제 분양해 가서 생태공원이 하여튼 꽃이나 이게 뭐 어떤 그 유밀될 수 있는 게 1년 내내 이제 갖고 가니까 민원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벌밖에 없다 보니까 8월 달인가 19칸인가 20칸인가 1위까지 올려가지고 도저히 뭐 드러내지 못한다고. 그래서 일단 그러면 그 7칸만 남겨두고 이제 추석 때쯤 뭐 잘라라 했더니 뭐 추석 때 그래가지고 뭐 떡 만드는 행사도 해서 이거 찍어 먹는 행사도 하고. 아 참, 요게 5월 5일 분봉을 5월 5일 날 맞춰달라고 하더라고. 이거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분양할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5일이면 이제 분봉 다 끝났죠. 뭐 계량물통 같은 경우는 4월 초부터 한 15일 늦어도 아주 약간들 빼고요. 이렇게 월동 이렇게 한 주먹벌 나는 애들 빼고 보통 그냥 보통 약한 애들도 한 4월 20일이면 다 분봉 다 끝나고. 또 대박 같은 게 좀 늦어요. 보통 아주 강군 뭐 몇 군 빼고는 보통 4월 15일에서 말 이 정도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5월 5일에 맞춰야 되니까 하여튼 분봉을 그때 그렇다고 왕대를 5월 5일에 저기 뭐야 이렇게 태어난 애들 심어주는 건 아니고 자연분봉 이 사람들 가져간 게 4월 한 20일 정도 20일에서 그 정도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5월 5일 정도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관리할 때 처음에는 와서는 3월 달인가 뭐 하여튼 그 훨씬 이전에 몇 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부탁을 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어요. 3월 달인지 4월 초 언제인지 4월 초인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좀 분봉을 5월 5일 날 딱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확률상으로 그렇게 안 될지도 모른다. 이거는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그 날짜에서. 근데 하여튼 그 다음에 전화 왔더라고요. 딱 5월 5일 날 5월 5일 날 행사하는데 분봉 나왔다고. 그래서 뭐 무서워하는 애기들도 있고 이제 학부모들 이제 보호자들도 있는데 조금 이제 멀리 떨어져서 보면 와 신기하죠. 분봉하는 모습을 그냥 일반 분들이 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그래서 서울시 생태공원 이 정치적인 걸 떠나서 그냥 박원순 그때 당시 시장일 때도 와서 격려도 여기 좋다고 해서 격려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고맙다고 연락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인천대학교 그 대학원 그 팀들 여기도 하여튼 여기는 하여튼 신기한 실험을 했어요. 이렇게 벌에 아주 작은 마이크로 칩 뭐 어떤 걸 이제 심어가지고 벌통 안에서의 그 행동 반경 아니 그 행동 거리들 아니면 외부 나갔을 때 거리들 뭐 이런 걸로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는 좀 많이 나갔어요. 농생과, 농화과 그리고 몇 군데 또 있는데 저 기억이 뭐 잘 안 나네요. 지금도 농생과 옛날 농생과 지금 하여튼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농학과도 마찬가지 바뀌었고요. 농생과에서는 뭐 지금도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고 가끔 이제 전화 옵니다. 제놀루션이라는 업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남친구 치료제 이거 이제 만든다는 업체. 여기도 이제 분양을 5건인가 뭐 해드려서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호서대학교 여기는 호서대학교하고 제놀루션하고 질병관리본부 검역본부죠. 검역본부 여기 이제 자료 제출하려고 그 국가기관 이렇게 이런 데서 자료 할 때는 자기가 실험한 거는 우리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한 거, 그리고 그 제3자도 믿을 만한 뭐 학교나 연구기관, 다른 연구기관들, 이런 데 한 데를 에서 나온 자료, 데이터, 요거를 또 인정을 또 많이 해주는 추세예요. 뭐 추세라기보다는 그래요. 그래서 호서대학교하고 저하고 의뢰는 이제 제놀루션에서 한 거고요.
자기들도 세무션도 이제 저한테 분양받아가 이제 벌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호서대학교에서 받아서 11월 1일 날인가 해서 이제 실험이 완전 끝났고, 아마 이제 데이터 이제 분석해서 제너레이션에 이야기하고, 제너레이션은 그거 가지고 아마 검역본부 여기에 제출을 할 거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토종벌 농가 그 뭐지 그 분양하는 전국에 8개 개인 외에 그 이전에 토종벌 사업이 있었어요. 약 5년간 했었는데, 이때 충남은 이제 제가 이제 공급을 했고요. 그때만 해도 사실 그 톨비라든가 여기 아직 개발이 안 될 때라 좀 이제 아쉽긴 합니다. 질병에 뭐 강한 애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강사 뭐 최근에는 이제 나갈 만한 여력이 안 돼서 다른 분들을 이제 이렇게 연결해 주거나 이제 소개시켜 주는데, 농진청 저기 뭐 공주, 단양, 양평, 인제 뭐 그때는 이제 많이 나갔었어요. 2010 하여튼 10년도부터 한 16년, 17년 요때까지는 많이 나가서 이 사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뭐 나갈 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그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벌을 이제 그냥 기르다 보니까 그 관찰 정도가 아니고, 아까 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으니까, 학교 다니고 직장 초기일 때는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 있고, 아니면 뭐 휴일을 가끔 있는데, 뭐 거리도 그렇게 뭐 짧은 거리는 아니고 차가 없으니까 한번 오려면 뭐 대전에서 저희 집까지 일단 거리상으로 한 80km 정도 될 거예요. 서울은 이제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거기도 마찬가지 비슷합니다. 천안이 대전하고 약 중간이니까. 근데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기다리고 다시 갈아타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뭐 4시간 뭐 5시간 기본적으로 걸려요.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또 못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다닐 때는 저희 초기에는 토요일도 2시까지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2시까지 근무하고 내려오면 집에 오면 6시 7시 되죠. 그러면 일요일날 막 이제 혼자, 물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옆에서 뭐 벌통 이런 거 뭐 날라주고 뭐 그러는 건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관리 이거는 뭐 제가 막 해야 되니까 막 시간이 이제 없죠. 그때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됐고요. 초기에는 뭐 그냥 바라보는 뭐 제가 길렀다기보다는 시골에 이제 벌 들어온 거 잘 이제 들어왔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아버지가 그 나무 이렇게 베다가 관 비슷하게, 요즘처럼 대박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책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양봉 관련된 서적은 이제 많이 있었는데 서적은 이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막 헤맸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90년도부터 이제 요러 그 벌 습성서부터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변성대를 활용한 증식, 이게 2002년 될 거예요. 지금 이제 꿀사동. 저는 이제 혼자고, 다른 데는 하여튼 뭐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강원도 뭐 벌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 벌통이 한번 잘라져 가지고 이제 그냥 놨더니, 다음 주에 가봤더니 뭐 왕대 비슷하게 뭐 예쁘게는 생기지 않았는데, 그 사진이 아유 저 보관을 잘 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동영상도 그때는 요즘처럼 카메라 휴대폰 기능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다른 어떤 동영상을 찍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흐리게 나오긴 했는데 왕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이제 놨죠. 그리고 뭐 하여튼 뭐 열흘 정도 지나서 가보니까 거기 이제 집을 짓고 이제 지어 내려오기 시작하고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거는 2002년도보다 더 전입니다. 예, 90년대예요. 그래서 뭐 월동도 제대로 잘 나고 그해 그다음에 다음에 분봉도 잘 하고 그래서 몇 년 됐어요. 이렇게 해서 나누면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변성대 벌통을 막 그냥 대박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박을 막 쪼개서 놨어요. 놓고 그 다음 주에 가서 왕대 하나씩만 남겨놓고 아니면 칸수가 많으면 다시 한번 쪼개서 그때는 이제 왕대 이제 이식해서 붙이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분봉이 빠르고 편하고 놓치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놓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지금은 이제 카페지기가 됐는데 양봉하고 토종벌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글 작성글이 있었는데 거기에 토종벌은 여왕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올렸죠. 토종벌도 왕이 없을 때 자연왕대 빼고 변성왕대를 만든다라고 했더니 되게 이제 획기적인 거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모 지역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일단 토종벌은 그런 거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신적인 거, 뭐 집안에 누구 상이 있으면 몸에 뭐 흰 거를 이제 묻히고 들어온다. 그거는 솔직히 미신이고요. 만약에 그 상이 당했을 때 마치 그때 뭐 더덕이라든가 요거는 화분이 잘 뭉쳐지가 않아요. 그래서 몸통에 많이 묻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오면 이제 묻은 걸 이제 봤을 때 이제 그거 가지고 좀 이제 확대해 가지고 뭐 상이 있으면 그런다, 그 영물이다, 뭐 그런 거 있고. 저희도 초기에 분목 나오면 정한수 떠놓고 간단하게 떡도 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성왕대 만들다 보면 이제 왕도 이제 필요 없는 왕대 너무 많으면 또 다분봉하면 약분도 되기도 하고 또 잡지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면 이제 산으로 가니까 이제 죽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죄스럽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보는 데서 이렇게 눈을 안 보고 이렇게 처리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빨라 시작했고 이제 그래서 그 카페를 탈퇴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정현에서 특별한 이제 이렇게 위로 더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저쪽 죄송하지만 저쪽 사람들하고 엄청 싸웠어요. 1년 정도.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확 바뀌었어요. 변성왕대 예찬론자가 돼버렸어요. 아니 바뀌기 전에는 변성왕대를 자기들도 해봤다서부터 물론 해봤을 수 있겠죠. 근데 가을까지 못 간다. 뭐 월동을 못 난다. 다음에 분봉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미 뭐 2002년도 공개하기 이전부터 몇 년 동안 다 검증을 한 건데 자기들이 방법이 달랐거나 틀렸거나 뭐 이래서 안 됐으면 이렇게 왜 안 됐는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된 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다른 사람 됐는데 나는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원인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답부터 찍는 경우도 있죠. 뭐 사지선단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변형들 활용해서 증식한 거는 아마 이것도 거의 뭐 공개한 거로는 일단 처음이고요. 제가 그 이전에 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충항대 이 변성항대를 활용하다 보니까 어떤 애들은 솔직히 1일차 알 가지고도 만들고 어떤 애들은 이제 6일차 가지고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태어나는 출발하는 그 시기가. 그래서 이거보다 그냥 이충을 양봉처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 전주에 계신
뭐 이름 되면 뭐 잘 아실 거예요. 양봉의 대가이신 그분이 이제 해마다 그 이동양봉을 이제 오면 저 경상도인가 전라도 저 어디 밑에서부터 여기 가까이 이제 신산진 올라왔다가 이제 천안 왔다가 그 위로 올라가는데 천안 오면 이렇게 벌들 차에서 내려서 배치하고 꿀 딸 때 빼고는 좀 한가하시잖아요. 꿀 딸 때는 같이 이동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따고 저녁이나 이제 낮에 그분들 이제 꿀 안 따는 날 이제 놀러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2층 틀도 이제 많이 만들어 줬어요. 저한테 2층 틀. 그때는 벌통이 이제 밀양벌통 거였을 때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알려줘서 했는데 2층 성공률이 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때문에도 또 한바탕 또 난리가 있었죠. 진이야 전화 꺼줘. 인터넷 TV를 했더니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이제 저기 뭐야 텔레비전 진이가 알아듣는 거는 알아들어 지가 알아서 뭐 이렇게 아까 같이 뭐라고 해요. 전원은 켜지지 않는데 뭐 노래도 나오고 뭐 이러네요. 아이고 중간에 하여튼 뭐 중간에 다른 데로 가서 죄송한데요. 예. 그래서 이충항대를 활용해서 한 2011년도부터 뭐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재미난 게 제가 이제 개발하는 거 중에 이 패대기라는 거 어디 갔어? 이거 패대기. 얘도 그때 하여튼 몇 년도인지 이거 2004년인가? 2006년인가? 그 시골집에 분봉해서 안치할 수 있는 그게 한 60군에서 70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종봉을 그때 미쳤지. 한 66군을 가져갔거든요.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을 텐데 힘들고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통 중간 나눠서 변정도 만들어서 이제 올리고 아니면 자연분봉 나오는 것들 해서 양치하는 게 하루에 한 25건 막 30건 이랬는데 자연분봉 나온 거 아니면 2층이 아니고 변정대 만들어서 하더라도 이게 옆에 있는 건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왕대가 하나만 남겨놓는다고 남겨놔도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벌량이 꽤 되니까 뭐 다시 한번 하죠. 우리 잡아놓은 거를 지금의 이봉장 거기다 이제 안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벌들 차에다가 이제 대나무를 길이 방향으로 몇 개 이렇게 손잡이 부분하고 여기다 묶어가지고 거기다 매달아서 이제 갖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안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벌통 안치할 장소 자리는 블럭하고 벌통하고 다 이제 해놨죠. 해놓고 이제 분봉군 유인봉상에 이제 넣는 거 그거를 들고 가는데 시간을 절약해야 되잖아. 얼른 또 끝내고 가야 되는데 그때가 서울에 있을 땐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하고 위에 모기장을 풀어내고 벌통 앞에 다 가서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평평한 길도 아니고 이제 밭이고 경사지고 그다음에 작은 돌서부터 삐죽삐죽 나온 것도 있고 엎어져서 엎어지면서도 그 오른손에 그 유인봉상 위에 그 잡은 데를 안 놓치려고 이렇게 바닥에 손바닥이 닿으면서 미끄러졌거든요. 벌들 다 막 쏟아졌죠. 이제 쏟아지고 손에서 바닥에서 이제
긁혀가지고 이제 피도 나고. 근데 그 제가 엎어진 자리하고 벌이 그러니까 벌이 이제 여기 떨어져서 바닥에 있는 자리하고 안치할 자리하고는 약 1m 정도 떨어졌는데, 얘들이 뭐 일부는 몇 마리 나는데 막 술술술 막 다 겨서 벌통 안에 들어가요. 근데 블록도 있었는데 그 블록 타고 거기까지 해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이거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거는 이제 가까이 이제 패대기 쳐봤더니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블록도 있고 아무래도 착륙판 있고 이제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볼통 위에 있는 뚜껑 저기 또 햇빛 가리개 용으로 쓴 스티로폴 상자 뚜껑, 이거를 볼통 앞에다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그 앞에다 패대기를 치니까 그 중간 정도 해서 패대기 치니까 뭐 2분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거 좋은 방법이네 하고. 패대기 보통 옛날식으로 안치하려면 인공한 거 빼고 자연분봉 나온 거 안치하려면 20분 30분 걸려요. 인공에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살살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다뤄요. 그러니까 잘 안 가면 한 움큼 해가지고 벌통 앞에 패대기 쳐서 막 유도하게끔. 그래서 이 패대기를 이제 처음 했는데 오래된 자료들, 강원도의 무슨 신문들 이렇게 보니까 뭐 자연분봉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받아서 안치율이 5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무안군이야 이제 안치해도 그래도 그 사는 애들도 있지만 무안군들은 이제 회귀를 하니까 그거 빼고는 거의 97%? 100%?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공개를 2015년도인가 15년도 이때 했어요. 근데 완전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신기하고 또 빠르고 편하고 무엇보다 도거율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잘못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50% 나오던 게 하여튼 그래서 그해 통계를 내봤더니 87%, 물론 잘못된, 그러니까 이게 안치를 하고 다음날에 다시 이동하면 안 돼요. 도루묵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이동하면 흔들리면서 불안감을 느껴서 낮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꼭 저녁 해질 무렵, 아니면 뭐 11시 12시 1시에 분봉하고 그날 패대기 쳐버리면 그것도 덥기도 하고, 그 다음에 3시 정도 되면 더 더워지잖아요. 분봉이 한 4월 초부터 5월 6월 이때 나오는데 그때는 낮엔 덥다고요. 제일 더울 때가 2시에서 3시경이에요. 그때는 땅도 햇빛도 받아 올렸지 이러다 보면 더워요. 그런 것 실패한 것도 다 넣고요. 해도 이제 87%.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올랐어요. 한 89%인가? 예, 올랐고 지금은 하여튼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패대기를 이제 많이 하세요. 그 용어도 이제 이게 하면 또 꼭 그 안티들이 있더라고요. 패대기 치면 여왕벌 지도 해봤는데 뭐 여왕벌 뱉어서 죽는다, 뭐 안 된다, 다 회귀한다, 그리고 용어도 뭐 무식하다, 막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 패대기라는 게 좀 용어가 센 것 같아가지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벌통 앞에 뭐 살살 흔들어 털어놓기, 살살 흔들어 틀면 안 들어갑니다. 다 떠버리지. 그래서 이제 용어는 센 것 같아도 그래야 강력하게 인식이 된다고. 거의 다 100분이면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용어 좋다, 그대로 써라, 쓰자. 그래서 패대기가 이제 굳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분봉군 이제 뜨면 이제 멀리 가거나 높이 막 뜨잖아요. 이런 것들도 모래 뿌리기를 해서 벌들을 확 낮추는 작업. 요거는 하여튼 신기해요. 요것도 발견해야 된 거는 분봉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까치인지 하여튼 조그만 새가 옆으로 약간 아랫방향으로 휙 내려오니까
벌들이 막 뭐 전체는 아니고 많이, 그래도 많이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래서 저도 이제 모래를 이제 뿌려봤죠. 이제 분봉이 막 뜨고 나를 때, 그때 막 따라 내려와요. 애들이 실지. 그래서 동료들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래, 가느다란 모래 말고, 어떤 때는 그 물에 하다 보면 이제 조그마한 자갈도 있어요. 그러면, 하여튼 위험을 느끼는 건지 뭔지, 하여튼, 우리는 이제 결과만 좋으면 되잖아요. 훅 내리니까 모래는 어차피 땅으로 떨어지죠.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머리에도 막 이렇게 예? 이렇게 머리카락 뭐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 모래라는 거는 자유낙하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던질 때는 약간 옆으로 던지더라도 중앙에 그냥 최고치로 올라오면 그냥 수직낙하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해보니까 신기하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바지랑 떼다가 유인봉상 거기다가 더더욱이 제가 나란 여왕벌 이거 손으로 잘 잡잖아요. 그 여왕벌을 왕노에 가둬가지고 그렇게 하면 더 좋고, 그게 없어도 유인봉상에다 바지랑 떼 끄트머리에다가 묶어가지고 벌 나를 때 거기서부터 휙휙 얘는 그 수직 낙하 안 해도 되잖아요. 약간 옆으로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아지 따라오듯이 홀킥 하면 계속 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유인봉상 위치에 오게끔. 이게 한두 마리, 그러니까 제가 자리벌이라고 하는데, 이제 분봉 나오면 노봉도 있고 애기벌도 있고, 이게 쉬었다 가는 게 그냥 쉬었다 가는 게 아니고요. 애기벌들 아장아장 걷고 조금 날릴 줄 아는 애기들은 아직 날개 힘이 없어서 오랫동안 못 날라요. 그래서 그 가까운 이제 분봉원이 자연봉이 나오면 보통 가까운 나뭇가지나 윤봉상 여기에 앉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애기벌들 병아리들처럼 뭐 한두 시간 지나면 날개에 이제 힘도 이제 많이 생기고, 병아리들 태어나서 한두 시간 지나면 털도 이제 다 마르고 막 이제 뿅뿅뿅 거리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앉는 거예요. 자연봉 나올 때. 그때 이제 안치를 이제 하는 건데, 그래도 막 뜨는 애들은 그렇게 유도를 하면 하여튼 잘 떠요. 요거 말고도 이제 분봉 뭐 밀어내기 방법 뭐 등등등 있는데, 하여튼 좀 신기하고 재미난 것들, 이런 것들만 한번 이제 간추려 봤어요. 그 다음에 202하고 235. 요거는 202는 190은 벌한테는 굉장히 안 맞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202하고 235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공급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제 어느 파트너 갔다 오다가 어디 보니까 거기는 또 어느 데는 205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또 210을 쓴다네요. 그래서 210? 왜? 나무 낭비도 더 많아. 벌한테는 그 헛공간 아니면 거기 붙여야 되니까 더 손실이 커. 나무 소비도 많으면 그만큼 단가도 올라가. 벌한테는 안 좋아. 그러니까 벌을 안 길러봤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그런 건지. 저희는 요거는 이제 뭐 카페나 밴드에서 좀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 게 이제 특허하고 실용신안 그 디자인하고 해서 총 6개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맨 위에 양봉미 토봉겸용 고온수 호환벌통 외 요거에 이제 홈끼기 방식이 들어있고요. 또 다른 거는 특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특허를 했는데 별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자기가 뭐 미리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물론 하고 있어도 내가 특허 낸 거는 뭐 상관없어요. 예전하고 이제 특허법이 바뀌어서.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먼저 하고 있으면 내가 이제 걸지를 못하는 거죠, 일단. 그리고 이제 수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3, 400개 들어왔는데 거의 안 팔리고, 그래서 그건 뭐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나머지들 호환벌통
하고 흡기기 방식 뭐 요거는 많이 좋아하고, 맨 아래에 있는 게 개상형 나무 벌통 그 제조 방법, 요건 특허입니다. 위에 거는 실용신 아니고, 실용신안하고 특허하고는 하여튼 그 내는 거 이런 건 비슷한데, 기간이 일단 실용신안 10년이고 저기 특허는 20년이에요. 요거 맨 아래에 있는 게 일명 경사각 좌대입니다. 요거 어제 우리 파트너 거기 가서 뭐 이미 좀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경고하고 했더니 거기서 일단 다 뭐 두 팔레트 물량만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두 팔레트 그거 다 회수해서 지금 매장으로 다 올려라. 일단 뭐 미안하다 뭐 그쪽 사장, 저 중국에 있는 현지 사장도 계속 전화 와가지고 앞으로 절대 뭐 당초 만들어 달라도 안 할 거고 안 한다. 이거 특허 걸리면요 거의 폐가망신 당합니다. 이게 일단 형사로 들어가고, 국가에 1억인가 일단 내야 돼요. 그리고 침해 한 업체가 또 가만히 있나요? 일단 뭐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판매에서 손실된 부분, 민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뭐 몇 억은 뭐 기본적으로 몇 억은 그냥 날라가요. 보통 팔아서 얼마나 남긴다고. 그리고 그거보다 본인들이 이제 개발을 해서 좋게 만들어서 응? 그렇게 쓰든가, 아니면 상대방 특허하고 내 특허하고 그러면 예? 서로 교차 승인하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이게 말이 그냥 특허 침해지 침해가 아니고 이게 도둑질이에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예요. 특허라 신용이라 침해가. 그랬고, 이 벌통 출입 부재, 요게 저희 비쉐이프입니다. 비쉐이프. 요거는 이제 디자인 등록을 낸 상태고요. 디자인 등록이 굉장히 무서워요. 실용신안보다도. 오히려 모양만 비슷하면 이건 무조건 걸리니까. 근데 저희는 거기다 기능적인 게 또 들어가 있잖아요. 기능적인 게 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이제 비쉐이프 3 이제 곧 나올 때 됐어요. 제가 입금시킨 게 20날인가? 21일이니까 그때 3, 4주 걸린댔으니까 뭐 이번 달 말까지는 뭐 늦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곧 이제 선보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 말씀드린 내성법 톨비, 요거는 이제 상표 등록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린다는 게 좀 장황하게 길어졌네요. 뭐 일단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만났을 때 뭐 이야기해도 되고, 뭐 카페나 밴드 이런 데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예. 오늘은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이것을 마치는데, 보통 이제 동영상을 시작을 하면 1년 정도 지나면 보통 자기소개하는 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동안 뭐 어떻게 했고 뭐 살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길어지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